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을 누워서 본다든가 이렇게. 말도 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요. 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의사입니다. 오늘도 턱관절 물리치료. 관련해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맞아.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처치를 받고 가셨는데 턱관절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턱이 불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턱 관절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예요. 저희가 보면은 이렇게 여기 만져보면은 해볼 때 딸깍딸깍 열리는 그런 거 느껴지시죠? 여기가 이제 턱 관절인데 귀 앞쪽 정도 이렇게 만져보면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턱 관절이 턱뼈와 머리뼈가 이렇게 있는데 턱뼈와 머리뼈 사이에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운동이 좀 과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눌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동 보면 갑자기 커졌다거나 이러면은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디스크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턱 관절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턱 근육의 문제예요. 턱 관절은 이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들이 이 광대뼈에서 여기 턱 각지는 부분, 여기까지 주행하는 근육이 있고, 이걸 저희가 교근이라고 하는데, 교근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이 턱뼈 근돌기에서 이 머리까지 이어지는 템포랄리스 측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근육이 있는데 이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를 꽉 깨문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저희 근육통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턱이 뻐근하고 입이 잘 안 벌어지고 불편해요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턱 관절도 관절이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인데 결국 자기 뼈가 자기 뼈에 닿아서 이제 깎이는 거죠. 뼈가 깎이면서 뭔가 뾰족해지는, 턱 관절이 이제 뾰족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아래 턱이 맞물리는 구조다 보니까 요 교합이 안 맞았을 때, 위아래 턱의 교합이 안 맞았을 때도 턱 관절이 아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판단하려면 꼭 치과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안 좋은 습관들 때문에 구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안 좋은 뭐 자세나 이런 그쵸.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누워서 본다든가 이렇게 돌려서 본다든가. 근데 이렇게 맞아요. 보면은 1, 2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맞아요. 막 30분, 1시간을 그 자세로 있다 보니까 맞아요. 혹시 이런 것도 턱 관절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나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턱 관절이 저희 모든 몸에 있는 관절 중에 유일하게 두 개가 연결돼서 조인트돼서 움직이는 관절이다 보니까 한쪽으로 눌리거나 했을 때 한쪽 턱 관절 쪽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서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자세가 한번 삐뚤어지게 되거나 턱이 한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교합도 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입을 잘 못 벌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입이 안 벌어지니까 이제 억지로 막 벌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턱이 아프고 턱에서 소리가 나니까 괜히 턱 이렇게 맞아요. 해보시고 한 번씩 해요, 저도. 이렇게 해보시고 안 좋습니다. 안 좋았을 때 그걸 해결하고 나으려고 이제 기다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계속 확인해 보려고 턱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안 좋아하실 수 있어요.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윗턱이랑 윗뼈, 그러니까 머리뼈랑 턱 관절이 완충 장치 없이, 말 그대로 디스크 없이 갈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뼈랑 뼈랑 닿을 때 나는 소리가 삭삭삭삭 이런 소리거든요. 그럴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대학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만성적으로 된다 하면은 입이 아예 안 벌어지거나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원급 치료보다는 대학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셨을 때에도 꼭 확인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 번씩 입을 벌리던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얘가 딱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자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딱 그러고 말면 안 그러고 또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소리가 난다고 해서 꼭 치료를 받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소리가 남과 동시에 통증이 동반된다. 그러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소리 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턱 관절이 있으면 이제 턱뼈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뼈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언덕을 통과해서 이렇게 열리는 요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에 있는 디스크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이 열리면은 소리가 안 나는데 한 번씩 쭉 열렸다가 저희가 이제 고무줄 쭉 당겼다가 갑자기 탁 놓으면 딱 소리 나잖아요. 그런 현상처럼 턱관절 내에서 디스크가 늘어났다가 같이 자연스럽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조금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턱은 먼저 들어가 있고 디스크가 나중에 돌아오다 보니까 이게 마치 고무줄을 늘렸다가 놨을 때 딱 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건데 뭐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을 땐 그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랬을 때에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 나는 것 때문에 통증도 동반되고 이랬을 때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입이 좀 안 벌어진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걸 락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염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입이 한 손가락 2개 정도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입이 딱 고착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분사신장술이라고 해서 근육을 약간 마비시킨 다음에 이제 턱을 벌려주는 그런 시술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도 있고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생겼을 때는 꼭 치과를 오셔야 되고 턱이 빠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빠진다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뼈가 있고 턱관절이 있는데 이게 여기 언덕을 넘어오면서 입이 열리는데 이게 한번 넘어서 열렸다가 이게 다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언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치과에 오시면 저희가 정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턱 관절을 다시 관절각 내로 밀어 넣는 시술인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주 빠지시는 분들 계세요. 자주 빠지시는 분들. 이게 이제 그냥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입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하품할 때도 좀 턱 잡고 하품하시고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방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자주 빠지게 되면은 턱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턱이 자주 빠지시는 분들은 치과 진료 오실 때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맞아요. 분들 계세요. 제가 맞아요.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턱이 빠져요. 아니면 스케일링 같은 할 때 좀 나눠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오셔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쨌든 원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면 대처를 해드리긴 하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도 환자분 상태 봐가면서 그렇죠. 진료를 나눠서 해드릴 수도 있고 쉬어가는 시간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치과에 오셨을 때 말씀을 미리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데도 다 관절이에요. 여기도 관절이고 무릎도 관절이고 한데 요런 관절이 다쳤을 때 사용하지 않으면은 빨리빨리 나아요. 말 그대로 안 써야 되는데 턱 관절은 말도 합니다. 밥도 먹어야 됩니다.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른 관절들보다 낫는 속도도 늦고 잘 안 나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주의사항을 많이 설명드려요. 치과에서 하는 물리치료, 뭐 약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밖에서거든요. 그래서 턱관절 관련해서는 턱을 많이 벌리지 말고 딱딱한 거 씹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하품할 때도 턱을 잡고 하품하고 근육 쪽에 문제다 하면 뭐 온찜질을 좀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사용량을 좀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4가지 정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주시겠어요? 보통은 이제 물리치료를 많이 해요. 뭐 관절 내 염증이나 아니면 턱 근육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이제 물리치료나 약물 처치. 말 그대로 근육 쪽 문제면 근위안제나 아니면은 관절 쪽 자체의 염증이다 하면은 뭐 항생제나 이런 걸 통해서 염증을 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 먹는 약, 그다음에 물리치료, 그다음에 근육이 너무 비대해져서 씹는 힘이 강해서 불편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톡스를 처치하기도 해요. 그리고 뭐 교합이 안 맞는다. 이럴 때에는 교합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갈이가 있어요. 이갈이가 있고 치아를 많이 갈고 꽉 무는 습관이 있다 하면은 스플린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고 관절 내에 이제 주사를 꽂거나 아니면 관절각 내에 실제로 이제 그 뭘 꽂아가지고 내부를 보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의원급에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관절각 내 세척술이라고 해가지고 안에를 이제 관절각 내에 염증이 많거나 하면 이런 데 이제 주사바늘을 꽂아서 세척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의원급에서는 좀 힘들고 구강내과 전문이나 아니면은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이건 구강내과나 구강외과에서 진행을 하니까 만약에 여기 염증이 너무 심해서 붓기도 있고 열도 나고 막 이런다 하면은 관절각 내 세척술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오시면 좋습니다. 일단 스스로 너무 판단하지 말고 맞아요.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턱관절 관련해서 봤는데 예전에 물리치료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드렸던 맞아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턱이 특히 이제 지금처럼 환절기 그리고 좀 추워지는 시기에 더 많이 불편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 턱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턱이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이게 턱관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움직이는 관절이다 보니까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주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